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요. KB금융그룹에서 나온 2024 한국 부자 보고서입니다. 네,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가지신 분들, 우리가 흔히 한국 부자라고 부르는 분들이죠. 맞습니다. 이분들 요즘 어떻게 자산을 굴리고 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 최신 동향을 함께 파악해 보면서요. 여러분의 지식 확장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. 네,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2024년 기준으로 한국 부자 수가 한 46만 명 정도 되는데 전년 대비 증가율이 1%래요. 아, 1%요? 네, 2011년에 이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고 합니다. 이게 좀 흥미로운 지점이죠. 숫자는 약간 주춤했는데 그럼 이분들 자산 포트폴리오나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? 이걸 좀 봐야 할 것 같아요. 그 증가율이 낮다는 점이 오히려 더 궁금증을 자아내네요. 그럼 자산 구성부터 볼까요? 총자산 중에 부동산 비중이 55.4%. 여전히 절반은 높네요. 네, 그렇죠. 근데 작년보다는 아주 살짝 줄었어요. 금융자산은 한 38.9% 정도 되고요. 역시 가장 큰 건 역시 거주용 주택. 그러니까 지금 살고 계신 집이겠죠? 32%나 되네요. 맞습니다. 그런데 그 안에서 좀 세부적으로 변화가 있어요. 예를 들면 주식, 그리고 거주용 말고 다른 주택 있잖아요. 네네, 투자용 같은 거요? 그렇죠. 그런 자산 비중은 각각 한 0.8%씩 늘었습니다. 반면에 현금성 자산, 그러니까 유동성 자금이나 예금 적금 비중은 오히려 줄었어요. 아, 현금은 좀 줄이고 주식이나 다른 주택은 늘렸다. 약간 더 투자 쪽으로 움직인 거군요. 네,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. 뭐랄까, 시장 상황 보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선 배분을 하는 모습, 그렇게 보입니다. 근데 또 재미있는 게 이분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총 자산 100억 원. 중간값이 그렇다는 거죠. 네, 100억이요. 그런데 정작 본인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52.8%밖에 안 된다고요. 물론 작년 39.5%보다는 꽤 늘긴 했는데 그래도 거의 절반은 나는 아직 부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게 꼭 자선 액수 자체보다는 어떤 기대치라던가 아니면 뭐 주변과의 비교 이런 게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그럼 이분들 도대체 어떻게 부를 쌓으셨을까요? 그 원천을 좀 보면요. 보고서를 보면요. 가장 큰 건 역시 사업소득이더라고요. 32.8%. 그 다음이 부동산 투자가 26.3%고요. 아, 역시 사업이랑 부동산이군요. 그럼 그 부를 이루는 씨앗, 종잣돈은 어떻게 마련했대요? 종잣돈은 평균적으로 한 7억 4천만 원 정도였고요. 이걸 마련한 나이가 평균 42세 정도였습니다. 42세요? 7억 4천. 네. 네. 근데 그 종잣돈 마련 방법도 결국은 비슷했어요. 사업에서 번 돈, 그리고 부동산 투자 수익. 이게 주된 방법이었습니다. 결국은 사업 아니면 부동산이네요. 부를 계속 키워나가는 과정에서는 좀 어떤 특징이 보이나요? 성장 동력이랄까?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소득에서 쓰고 남은 돈 있잖아요. 이걸 꾸준히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연평균 한 7,6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. 와, 잉여 자금만으로도 꽤 크네요? 그렇죠. 두 번째는 자산 배분 전략인데 보통 금융자산을 먼저 모아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이걸 좀 안정적인 부동산 쪽으로 옮기는 경향이 보이고요. 아, 금융에서 부동산으로. 네. 마지막 세 번째는 의외로 부채를 잘 활용한다는 거예요. 한 75% 정도가 빚을 가지고 있는데 평균 6억 7천만 원 정도요. 근데 이게 총자산 대비해서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뭐랄까 레버리지 효과를 보는 거죠. 빚도 잘 쓰면 약이군요. 그럼 최근에 이분들이 관심을 갖는 투자처는 어딘가요? 그게 또 변화가 있는데 1위는 여전히 국내 부동산 투자예요. 그런데 2위가 확 바뀌었습니다. 네, 뭔데요? 작년엔 4위였던 실물 투자, 그러니까 금이나 보석 같은 거요. 이게 2위로 껑충 뛰었어요. 와, 금 보석이요? 이건 정말 눈에 띄는 변화인데요. 왜 그럴까요? 아무래도 그쵸.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커진 데다가 또 실제로 금값도 많이 올랐잖아요. 그런 게 맞물린 결과 같아요. 단기적으로 유망하다고 보는 투자처에서도 주식 다음으로 바로 이 금보석을 꼽았을 정도니까요. 주식이 35.5%, 금보석이 33.5% 이렇습니다. 단기적으로는 주식이랑 금보석. 그럼 좀 길게 보면요? 중장기적으로는요?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거주용 주택 35.8%랑 주식 35.5%를 제일 유망하게 보더라고요. 아, 장기로는 역시 집이랑 주식이군요. 그럼 당장 내년 2025년 계획은 좀 어떤가요? 공족적으로 가나요? 아니면 좀 지켜보나요? 전반적으로는 현상 유지하겠다. 이런 관망세가 좀 뚜렷해요. 아무래도 시장이 좀 불확실하다고 느끼는 것 같고요. 네, 그쵸. 요즘 좀 그렇죠. 네. 다만 주식하고 예적금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려요. 투자를 늘리겠다는 쪽이랑
아니다 줄이겠다는 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.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 보여요. 그렇군요. 이제 부의 이전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? 세대 간 이전, 그러니까 상속이나 증여. 경험 있는 분들이 꽤 늘었다면서요. 네, 맞아요. 상속이나 증여 경험이 있는 부자가 60.8%래요. 과거보다 훨씬 늘어난 수치고요. 앞으로 계획이 있다는 응답도 절반이 넘어요. 54.3%. 역시 관심이 많군요. 근데 가장 어려운 점은 역시 세금 마련이었다고요? 네, 세금 부담이 가장 크다고 답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이전의 흐름이 있는데 바로 지역 간 이동, 즉 해외 투자입니다. 아, 해외 투자요? 네, 해외 자산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분이 60.3%인데 이게 2019년에는 23.3%밖에 안 됐거든요. 와, 엄청나게 늘었네요. 주로 어디에 투자하나요? 압도적으로 미국이고요. 해외 주식이나 외화 예적금, 펀드 이런 데 주로 투자합니다. 그리고 특징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또 중단 없이 꾸준히 투자하는 비율이 높아요. 68% 정도가 그렇습니다. 단순히 투자 넘어서 아예 해외로 이민 가는 것까지 고려해 본 분들도 있다고요? 네, 그것도 꽤 됩니다. 26.8% 정도가 해외 투자 이민을 고려해봤다고 답했고요. 선호하는 나라는 미국, 호주, 캐나다 순서였습니다. 이유는 뭐래요? 아무래도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던가 더 나은 거주 환경 아니면 세금 부담이 좀 낮아서 이런 이유들을 꼽았습니다. 부의 이동이 정말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부를 쌓는 방식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또 이전하는 방식까지 점점 더 글로벌해지고 복잡해지는 그런 양상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자, 오늘 저희는 2024 한국 부자 보고서를 통해서 부자들의 자산 구성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, 또 어떻게 부를 쌓아왔는지, 그리고 최근에 금이나 보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고 해외 투자가 확대되는 그런 최신 트렌드까지 좀 깊게 살펴봤습니다.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자산 관리나 미래 계획에 어떤 새로운 관점이나 질문을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점을 던져드리고 싶어요. 보고서를 보면 부자의 79%,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죠. 이분들이 자산 관리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어요. 아, 79%나요? 자산이 그렇게 많은데도요? 네,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투자 수익률 때문이었어요. 참 아이러니하죠. 이렇게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자산 관리는 여전히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? 한번 이 질문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